여기 복지 신청 쉽지 않습니다. 줄 서세요. 방해 말고요. 차가운 복지센터 난방기 소리가 낮게 돌았습니다. 종이 넘기는 바스락거림과 함께 흰 지팡이가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톡, 톡, 톡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37살 강도연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의자에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점자 서류를 손끝으로 더듬고 있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이서연. 10년 전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눈을 잃은 채였습니다. 복지센터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차가운 빛을 뿌렸습니다. 도연은 문 앞에 서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점자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그 섬세한 손가락으로 베토벤을 연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그 손가락이 생존을 위한 글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번호표를 나눠주며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 소리의 방향을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볼까봐, 아니면 알아보지 못할까봐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서연이 점자 서류를 가슴에 안고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조심스럽게 창구로 향했습니다. 도연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숨을 참았습니다. 색이 바랜 코트를 입은 그녀의 어깨가 예전보다 더 가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그녀의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복지센터 안에 다른 사람들이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때 화려한 무대에서 박수갈채를 받던 그녀가 이제는 복지센터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35살 이서연이었습니다. 한때 국제 콩쿠르 무대를 울리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빈 피라모닉과 협연했던 그 섬세한 손가락이 지금은 점자 위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그는 37살 강도연이었습니다. 약자의 편이 되겠다던 초심은 오래전에 잿빛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보험사와 대기업 소송을 맡는 냉철한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형식적인 공익 상담 봉사였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이 문을 열면 과거가 심판을 시작한다는 것을. 15년 전 대학 음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도연은 법대생이었고 서연은 피아노가 수석이었습니다. 학교 축제에서 서연의 연주를 들은 도연이 첫눈에 반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쇼팽의 환상 즉흥곡을 연주하던 그녀의 모습은 빛 자체였습니다. 건반 위를 춤추는 손가락, 음악에 완전히 빠진 표정. 도연은 그날부터 매일 연습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피아노 소리가 새어나오는 문틈으로 그녀의 숨소리까지 들렸습니다. 25에 결혼했습니다. 서연이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해였습니다. 신혼집은 작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서연은 레슨과 연주로 꿈을 키웠고 도연은 공익 변호사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서연의 연주 기회는 줄어들었고 도연의 이상은 생계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서연의 손목 부상이었습니다. 과도한 연습으로 인한 건초염, 석 달간 연주를 멈춰야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도연은 대형 로펌으로 이직했습니다. 일시적이야. 내가 나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야.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성공에 대한 욕망이 이상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때부터 두 사람 사이에 벽이 생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이었지만 점점 높아졌습니다. 도연은 밤늦게 들어왔고 서연은 홀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대화는 줄어들었고 침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전 둘은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도연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깔끔한 이별이었습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서글펐던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렸습니다. 증빙이 없으면 지원 못해요라고 하시는데 입원비 때문에 밀린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직원의 말투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매번 같은 말하게 하지 마세요. 서연의 손가락이 점자증을 더듬었습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도연의 턱선이 굳었습니다. 그러나 서연은 그를 모르는 듯 침착히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을 감아도 기품이 있었습니다. 빛 없이도 고요한 강인함이 흘렸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퉁 울렸습니다. 시각장애 급수 판정서, 의료진단서, 소득증명서 다 가져오세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서도요. 보호자라는 단어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군가는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고 형제도 없고 남편과는. 서연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목구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그 침묵의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센터 안은 여러 사람들의 사연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노인이 기침을 했고 다른 쪽에서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시각을 잃은 대신 청각이 예민해졌습니다.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사람의 나이와 기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시선의 무게를 온몸으로 감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연인지는 몰랐습니다. 아직은.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점자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 예약 일정, 약 복용 시간, 재활 운동 스케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세밀한 기록들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 감성으로 음악을 만들던 그녀가 이제는 치밀한 계획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의 목소리가 창구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변호사입니다. 이분 사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연이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의 태도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아, 네. 변호사님이시군요. 그럼 좀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릴게요. 서연은 흰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과 확신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10년 동안 꿈에서도 들었던 그 목소리를, 입원비 밀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쫓겨났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고통보다 체념이 먼저 스며든 얼굴이었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천천히 조여졌습니다. 재활비 지원이 중단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직원이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보험사에서 중단 결정 내린 건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해요? 도연은 서연의 곁에 서서
그녀의 호흡을 느꼈습니다. 예전처럼 긴장할 때 살짝 빨라지는 숨소리였습니다. 연주의 무대에 오르기 전 그녀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보험사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한국생명보험입니다. 거기서 장애인 재활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입은 거는 작년에 중단됐어요. 도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생명보험. 그가 법률 자문을 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점자로 쓰인 메모들과 함께 각종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사고는 3년 전에 났어요. 교통사고였는데 서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이었는데 처벌은 제대로 안 받고 보상도 제대로 안 해줬어요. 그래서 개인 병원비로 치료받다가 말이 끊어졌습니다. 도연은 그 뒤의 이야기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병원비로는 감당할 수 없어서 보험사의 재활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끊어졌다는 것은 도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서연이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견뎌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중단 사유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도연이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뒤적였습니다. 효과성 부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시력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 소견이 있어서 그게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나요? 도연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건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직원이 당황했습니다. 도연은 법률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시력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해서 재활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법에도 위배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누가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도연의 머릿속에서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재활비 지원 중단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찍힌 도장이 보였습니다. 보험사 대리인 강도연 법률사무소 공기가 멎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귀끝이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그녀도 진실을 들었습니다. 10년 전 이혼 서류에 서명한 그 펜으로 그는 그녀의 치료비를 끄는 서류에도 서명했던 것입니다. 운명의 아이러니가 복지센터 형광등 아래서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서류를 본 순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작년 가을 한국생명보험에서 가져온 재활비 지원 중단건들. 그는 서류를 훑어보며 기계적으로 법적 검토 의견을 작성했습니다. 의료적 효과성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은 약관상 가능함. 그때는 그저 하나의 케이스였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도, 아니, 정확히는 보기 싫어서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처의 이름을 보고도 모른 척했던 것일지도.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연의 방향으로.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구멍이 메말랐습니다. 목소리로 알겠어요. 변하지 않았네요. 서연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겨울 아침 호수 표면처럼 차가웠습니다. 직원이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복지센터 안에는 서연과 도연만 남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똑, 10년 만이네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평범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냈어요. 서연이 자신의 눈을 가리켰습니다. 교통사고 나고 수술받고 희망 갖고 절망하고 그러다가 받아들이고 그런데 재활비마저 끊어져서 이렇게 복지센터까지 오게 됐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서술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담담함이 도연을 더욱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사과할 기회라도 있을 텐데. 서연이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점자로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었습니다. 여기 다 적어뒀어요. 언제 사고 났는지, 언제 수술 받았는지, 언제 재활비가 끊어졌는지. 그녀의 손가락이 점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상하죠? 앞은 안 보이는데 이런 건 다 기억해요. 특히 그날은 정확히 기억해요. 2023년 10월 15일 재활비 지원 중단 통보를 받은 날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날은 그가 그 서류에 검토 의견을 작성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떠난 뒤였어. 서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렸습니다. 내 치료비를 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 편에 선 그 로펌이었지. 도연의 손이 식어갔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서류 내려놓던 그날 기억해? 그날 난 수술실 문 앞이었어. 부서지는 숨소리가 울렸습니다. 죄책감이 손목처럼 저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도연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3년 전 10월 15일 이혼 후 처음으로 서연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도연아, 나 큰 사고 났어. 병원에 있어.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바빴습니다. 대형 소송건으로 밤샘 작업 중이었습니다. 미안해, 지금 너무 바빠.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그는 정말로 나중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었으니까. 그 다음 날 한국생명보험에서 서류가 도착했습니다. 재활비 지원 중단 건들이었습니다. 도연은 피로에 찌든 채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이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영수, 박민정, 이서연, 최준호. 이서연이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전처의 이름을 보는 것이 불편했을지도,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외면했을지도 모릅니다. 수술은 7시간 걸렸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시신경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시력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재활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했죠. 남은 기능이라도 살려야 한다고. 서연의 손가락이 흰 지팡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사에서 지원해줬어요. 재활운동, 점자교육, 보행훈련.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중단됐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절망을 되새기는 듯한. 도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가 검토한 서류의 결론. 의료적 효과성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은 약관상 가능함. 그 한 줄이 서연의 희망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왜 중단됐는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법률 검토 결과라고 하더라고요. 전문가가 검토해 본 결과 더 이상의 지원은 어렵다고. 서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전문가가 누군지 몰랐는데 오늘 알게 됐네요. 복지센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리들이 계속 흘렀지만 그들이 앉아 있는 공간만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눈이 이제는 빛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앗아간 것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